일단은 제가 지금 수업을 하면서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한 가지는 가격 경쟁은 절대 하지 말아라. 우리가 대기업도 아니고 이 작은 공방들끼리 작은 매장들끼리 가격 경쟁하다가는 단기적인 성과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제 살 깎아먹기고 시장을 죽이는 일이다 해서 절대 가격으로 경쟁하지 말라 하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좀 뻔할 수 있지만 차별화인데 차별화라고 말하면 되게 막연하고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막 없던 거를 창조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고객님들이 분명히 100% 만족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을 캐치해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차별화가 돼요. 작은 공방 큰 비즈니스가 되다 나혜선 저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이 리브케라는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협회 운영과 또 부자재 유통, 교육까지 함께 이제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나혜선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약간 시작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고 싶긴 하거든요. 어떻게 하다 공방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직장인이었는데 직장 다니다 보면은 월급은 어쨌든 좀 한정이 돼 있고 내가 승진을 한다고 해도 딱 제한이 걸리잖아요. 또 저는 출퇴근도 되게 멀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좀 번아웃이 크게 왔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내가 이걸 오래 좀 지속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나를 위한 좀 투자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때 처음에 이제 꽃을 배우게 됐고요. 졸업하고는 이렇게 뭔가 처음으로 제 손으로 뭔가 만들어 봤는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정들을 좀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취감이라든지 이 기술이 있다면 내가 나중에 할머니 돼서도 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계획도 막 생기고 그때 이제 처음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을 먹는 거랑 또 시작을 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엄청난 막막함이 있을 것 같고 뭐 공방은 또 언제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약간 시작점? 이거는 또 엄청 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저는 제가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없었어요. 약간 막막한 상태로 정말 혼자서 도전을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 전과 후에 했던 게 있거든요. 이제 창업 전에는 거창한 건 아니지만 워드를 켜놓고 내가 이제 어떤 브랜드를 좀 운영하고 싶은지 한 2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적어봤어요. 그래서 뭐 내 브랜드의 이름, 분위기, 컬러, 어떤 사람한테 팔고 싶고 뭐 얼마짜리 상품을 팔고 싶고 이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 창업 후에는 좀 그대로 가기 위해 노력을 좀 했고요. 지금 생각했을 때 그 창업 후에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창업 전에 했어야 되는 거지만 주변의 경쟁 업체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좀 놓치고 있는 거나 부족한 부분이 뭔가 이제 좀 적어놓고 그거를 제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업이나 자기만의 업은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직장도 다녀보고 부업으로 시작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리고 이제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해보고 느끼는 점은 물론 직장 내에서도 성취감 같은 걸 느낄 수는 있죠. 근데 그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보면은 최상위층이 자아실현이잖아요. 사업을 운영해보니까 크기나 깊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 느꼈던 것과는. 내 삶을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이제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지고 설계해 나가고 주도한다는 점에서 직장 다닐 때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창업 초기 한번 조금 더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분석하고 적어보고 이런 거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림이 딱 섰어. 그 다음 뭘 하셨고 뭘 해야 하나요? 하나부터 10까지 이제 내가 모든 거를 다 한 번에 실행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좀 단계별로 실행을 하면서 이거를 해보니까 이건 또 아니네 하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초기 사업자분들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언제 어떻게 다 하지 하는 마음에 막연해서 시작을 못 하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완수하는 거를 목적으로 해봐라.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실행을 좀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 스텝들이 약간 심리적으로 좀 현타 오기도 하고 저항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약간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고 이거를 통해서 뭔가 뭐를 이루려고 했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급함이 들고 막 비교하려고 할 때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사실은 이렇게 창업하고 진행하는 걸 하더라도 뭔가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것들이 클 것 같긴 해요. 첫 번째는 혼자 하다 보면은 처음엔 너무 자유롭고 좋은데 외롭고
또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외로움이나 번아웃은 좀 어떻게 좀 이겨냈어요? 근데 이 질문이 되게 좋은 게 사실 제가 최근에 번아웃을 좀 크게 겪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속 시원한 답은 없고, 번아웃을 사실 여러 번 겪어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사실 저처럼 혼자 일하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힘들다고 징징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직장 다니는 친구들한테 이걸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사업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저만큼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이야기를 해주실 수는 없거든요, 사실. 결국 내 안에서 내가 답을 찾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크게 번아웃이 왔을 때는 저 스스로한테 좀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삶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했고 막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사색을 막 하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좀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되게 철학적이지만 본질적이네요. 네. 사실은 혼자 일하다 보면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일에 파묻히니까 이런 식의 약간 자발적 고독? 자기에게 질문 던지는 건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때 제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일만 빠르게 꼭 해야 될 일만 하고 나머지는 다 올스탑을 시켰어요. 근데 혼자 일하는 사람일수록 나 스스로를 잘 돌보지 않으면 지속성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스탑을 하고 좀 많이 걷고 뭐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정말 푹 쉬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서서히 또 동력이 생기더라고요. 조금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데 이제 사실은 좋아하는 일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일로 하면 또 싫어지고 실증나고 이런 건 또 인간의 본성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걸 좀 어떻게 하면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진짜 공감하는 게 저도 사실 꽃이 좋아서 꽃집을 처음에 창업했었지만 꽃이 꼴 보기도 싫어진 시기도 있었어요. 제가 이때 했던 방법은 책에는 이걸 한 5가지 정도를 적어놨지만 한 2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제가 일하는 시간과 나를 위한 작업 시간을 좀 분리했어요. 꽃을 할 때 언제 제일 행복했는가를 생각해 보니 나는 꽃을 배우면서 내가 원하는 꽃으로 마음껏 디자인할 때 행복했어 라는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사실 꽃집을 창업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고 고객님들한테 팔릴 만한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디자인을 배우러 과감하게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막 다녔죠.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또 그런 마음이 좀 회복이 됐던 것 같고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생겼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혼자 일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거를 정말 죄스럽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다 해야 직성이 풀렸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너무 금방 지쳐서 좀 위임 가능한 일을 분리를 해서 현재는 뭐 편집이나 뭐 디자인이나 번역 이런 일정 부분은 외주를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주를 맡김으로 인해 제가 벌게 된 시간은 또 저를 위해서 아니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이 2가지만 좀 기억하셔도 좋아하는 일을 좀 지속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비즈니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실은 공방은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멋있지만 수많은 로컬 경쟁, 진짜 옆집 싸움, 되게 수많은 자영업자한테도 해당하는 얘기일 것 같아서 치열한 로컬 경쟁을 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일단은 제가 지금 수업을 하면서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한 가지는 가격 경쟁은 절대 하지 말아라. 우리가 대기업도 아니고 이 작은 공방들끼리 작은 매장들끼리 가격 경쟁하다가는 단기적인 성과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제 살 깎아먹기고 시장을 죽이는 일이다 해서 절대 가격으로 경쟁하지 말라 하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좀 뻔할 수 있지만 차별화인데 차별화라고 말하면 되게 막연하고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막 없던 거를 창조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고객님들이 분명히 100% 만족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을 캐치해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차별화가 돼요. 실제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리부케 컨설팅이라는 수업도 기존의 공방들은 이 손기술을 알려주는 제작 기술을 알려주는 수업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창업을 하는 건데 만드는 것만 알려줘서 어떻게 창업을 하라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만든 거죠. 이 제작 기술에 더해서 내가 실제로 했던 마케팅 노하우를 더해서 파는 법을 좀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만들었더니 반응이 엄청 폭발적이었죠. 사실 이런 게 차별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약간 피땀 어린 경험이네요. 그 1인 기업이나 공방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돈이 안 된다, 뭐 이제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해와 편견 이런 게 있을까요? 저도 사실 그런 오해와 편견에 저 스스로를 좀 가둬놨던 사람인데 이렇게 혼자 해서 얼마나 벌 수 있겠어 라는 생각에 저를 가둬놨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깨트리게 된 계기도 있고 똑같은 기술을 배워서 누군가는 100만 원을 벌지만 누군가는 막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의 차이가 어디서 올까를 생각해보니 못 버는 공방은 눈앞의 매출밖에 못 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출이 안 나오니까 오늘 매출, 내일 매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못 보는 거고. 반면 이제 이렇게 잘 버는 공방들은 지금 눈앞의 매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되게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약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걸 보고 그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역계산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벌고 있는 매출을 적고 내 목표 매출을 적어요. 그리고 이 목표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판매하고 있는 객단가로 몇 명의 고객을 받아야 되는지, 근데 계산을 해보니 이 고객을 내가 다 받으려면 몸을 정말 갈아야겠더라고요. 그럼 객단가를 올리고 고객 수를 줄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를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해본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탄생한 게 지금의 또 수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공방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예술적 감성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랑 또 이런 뭐 돈에 대한 감각이나 열망, 비즈니스 사고가 되게 균형적으로 있어야지 그죠? 네. 건강하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조금 아까 답을 해주시긴 했지만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 어디까지 키울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비즈니스로 키우기 위한 그 시작이 되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좀 답을 얻은 순간 또 이에 대한 또 얻었던 답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인스타그램 마케팅 처음 이제 배울 때 어떤 이제 대표님께 1대1 컨설팅을 좀 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사실 매출이 낮지는 않았어요.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이제 5천만 원을 목표로 잡자 이러는 거예요. 이제 1000만 원 겨우 달성했는데 무슨 5천만 원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이제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때 답을 얻었던 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역으로 계산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답을 얻고 5천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답을 저 스스로 좀 얻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사실 이 역으로 계산하는 거를 그때 몇 년이 지나서 하는 게 아니라 창업 초기에 했었어야 맞지 않나. 그래야 처음부터 좀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했던 이 역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지금 바로 좀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공방으로 하셨는데 이제 또 비즈니스와는 또 달리 브랜드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긴 네네. 하거든요. 브랜드는 뭔가 살아있는 생명체 또 애정 이런 게 있으니까 이 공방을 브랜드로 만드는 거는 좀 너무 큰 질문이지만 네. 어떻게 좀 할 수 있나요? 아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솔리드 공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제가 1단계 그 브랜드 기반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공방이 브랜드가 되려면 이 기반을 정말 탄탄하게 다져야 되는데 쉬운 예로 저희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 옆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지어질 때 자고 일어나면 뿅 하고 나타나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정말 탄탄하게 뼈대를 다지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관을 더 씌우는데 보통 많은 공방 사장님들 그리고 과거에 저가 했던 실수는 일단 외관부터 멋있게 만들려고 해요. 네, 기반을 세우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기반은 뭐냐면 첫 번째는 시장을 선정하는 거. 예시를 들어보면 제가 네일샵을 창업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그냥 네일샵 창업할 거야 하고 창업하면 너무 타겟이 넓잖아요. 네일 안에서도 뭐 웨딩 네일도 있을 거고 캐릭터 네일도 있을 거고 이 중에 내가 어떤 네일샵을 좀 메인으로 갈 건지 정하고 또 만약 웨딩으로 정했다 그러면 웨딩 네일 안에서도 좀 저가의 그 DIY 네일 키트를 판매하는 웨딩샵이 될 수도 있고 고가의 뭔가 예비 신부를 위한 프리미엄 웨딩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게 세분화 시킬 수 있잖아요. 시장을 이렇게 세분화해 나가다 보면은 되게 뾰족한 하나의 니치한 시장이 나오거든요. 결국 이게 레드오션 안에서 블루오션을 찾는 제일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타겟 소비자인데 제가 책에서 스타벅스랑 컴포즈 커피를 예시로 들어놨어요. 컴포즈 커피의 그 타겟 소비자들은 매일 먹어도 부담 없는 커피를 원하는 그런 학생들이나 직장인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컴포즈 커피는 마케팅이나 운영 전략을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컴포즈 커피의 고객들은 뭔가 멋있는 공간이나 멋있는 굿즈를 바라지는 않죠. 평균 이상의 맛과
저렴한 금액 이런 거를 바라죠. 반면에 이제 스타벅스를 찾는 고객들은 개인의 공간도 되게 중요시하고 이 공간이 주는 분위기 같은 거 그리고 뭔가 예쁘고 감성 있는 굿즈 이런 거를 기대하고 이제 브랜드를 경험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겟 소비자를 좀 뾰족하게 설정을 해놔야 브랜드가 나아갈 방향성이 명확하게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 만드는 사람들 오만 있잖아요. 네. 내게 좋으면 알아서 오겠지 약간. 예술가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약간 그 공방이나 이제 꽃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타겟을 어떻게 설정하지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꽃 선물하는 사람, 뭐 네. 부케 만드는 사람, 자기 비즈니스에 또 적용하려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노트에 막 적어요. 내가 일단 판매하고 있는 주력 상품을 적었고요. 이걸 여러 개이면 안 돼요. 한두 개 정도를 이제 딱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좀 크게 한번 적어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뭐 어떤 문제점을 겪고 있었고, 이런 거를 쭉 적어봤어요. 사실 이렇게만 정리해도 마케팅으로 다 연결 지을 수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니까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면 되겠다 해서 마케팅이랑 또 연계를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케팅 파트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광고비 영원으로 매출을 극대화하는 법이라는 자극적인 장금을 쓰셨어요. 네. 한번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앞에서 이제 노트에다가 내가 파는 상품, 이걸 구매하는 소비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고민이나 궁금증 이런 걸 적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제가 했던 일단 첫 번째 전략이고요. 일단 두 번째 했던 거는 제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캐릭터로 다가갈지 제 캐릭터를 좀 설정했던 것 같아요. 오. 내가 이 소비자들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캐릭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캐릭터는 뭐였냐면 꽃이 좋아서 꽃집을 창업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지만 매출은 늘 제자리 걸음이고 폐업 직전까지 갔던 꽃집 사장님.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를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었죠. 우와.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처음에 만들었던 릴스의 그 후킹 문구가 4년차 꽃집 사장이 생활을 접은 이유 그리고 그 후라는 거였거든요. 꽃집 할 때 이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 내가 이거를 좀 극복하고자 리브케라는 거를 배웠는데 이걸 배우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라는 거를 이제 비포 애프터로 가감 없이 되게 솔직하게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되게 놀라운 결과가 있었는데 뭐냐면 조회수가 1만도 나오기 전이었는데 수업 문의가 진짜 폭발적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었던 거는 그 전에는 저한테 수업을 들으러 왔던 분들이 대부분 직장인이나 주부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릴스를 올리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 꽃집 사장님들이 왔어요. 저랑 같은 처지에 있는 꽃집 사장님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명확히 설정을 해도 나한테 공감하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나한테 오게 되는구나를 그때 처음 첫 릴스에서 깨달았죠. 좋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눈길을 끄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눈길을 좀 사로잡을 수 있어요? 릴스 제작할 때 중요한 요소가 후킹 문구, 그리고 영상, 썸네일, 자막, 그리고 가시성까지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눈길을 끄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쓱쓱 넘기다가 딱 이목을 집중시켜서 멈추게 만드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후킹 문구랑 영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후킹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뉴스 기사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뉴스 기사 보면 되게 눌러보고 싶게 잘 쓰잖아요, 제목을. 근데 그런 게 후킹 문구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후킹 문구를 쓸 때 두 가지 타입을 좀 즐겨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타입은 대조형이에요. 그래서 A 대 B 이런 식으로 올리면 소비자들이 이 딱 후킹 문구를 봤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하나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나는 A야, 나는 B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댓글을 남기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뭐 저장할 수 있게 참여를 유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피소드형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고객님이랑 있었던 일이라든지 브랜드 운영하면서 있었던 고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후킹 문구로 풀어서 그냥 편하게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풀어가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영상인데, 저는 이제 수업할 때 후킹 영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릴스 볼 때 처음 나오는 영상이 천천히 이렇게 움직인다 하면 지루해서 바로 이탈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릴스를 만들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첫 번째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1, 2초에 나오는 이 영상을 엄청 귀엽거나 아니면 좀 신기하거나 아니면 뭐 충격적인 거 이런 류의 영상으로 좀 넣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이야기부터 뭐 비즈니스 이야기, 마케팅 이야기 쭉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의 시점에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본인에게, 공방을 차린 본인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좀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것도 제가 최근에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목표주의로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정말 2년 동안 목표만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잃었어요, 올해. 그러니까 이루고 나니까 아득하더라고요. 이제 뭐 해야 되지? 그래서 번아웃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또 2년 장기 플랜을 세워놓은 거는 이제 목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이 목표로 가는 과정 자체를 좀 즐기려고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면 좋겠다, 오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제 수강생님이 최근에 저한테 고민 상담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긴 한데, 사업하다 보면 주변에서 되게 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나를 위한답시고 하는 이런 조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 오지랖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또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보니까 결국에는 나를 버티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이런 말의 소리가 아니라 내 안의 기준이었거든요. 필라테스 할 때 코어 힘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코어가 좋아야 막 어려운 동작을 해낼 수 있듯이 자기만의 이 코어가 좀 명확히 서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소규모일수록 특히 또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초기 사업자분들은 나만의 기준을 좀 명확히 세우는 거, 이것도 한번 바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진짜로 뭔가 이렇게 성장하시는 모습들이 또 하나의 그 길이자 이제 또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감사합니다. 가는 길 또 기대되고 응원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